특히 무좀의 효과가 있고요. 무좀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 사타구니 습진 나올 수 있죠. 여름철에 막 이렇게 피부염 생기잖아요. 그리고 가장 또 효과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대대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여자분들 질염이에요. 그러니까 질염이 있을 때 생식기 부위가 가려울 수 있고 그러잖아요. 삼계탕에 황기도 들어가고 인삼도 들어가고 닭도 들어가는 거죠. 하지만 그 삼계탕은 그런 효과가 없어요. 왜죠? 이 약초는 뭘까요? 저는 지금 경희대 본초원에서 학생들과 학습을 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 약초를 동시에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왜냐하면 두 약초 모두 콩과 식물입니다. 그런데 두 약초가 많이 유명합니다. 그런데다가 이 약초들이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앞에 보이는 이 약초는 고삼입니다. 고삼. 근데 고삼의 특징을 일단 보여드리면 줄기를 보세요. 이 줄기가 바깥 줄기를 이렇게 쓰다듬으면 분이 묻습니다. 분이. 자, 제 손 보세요. 하얗게 분이 묻어있죠. 근데 아까 저희 분 하나 묻어있는 약초 보셨어요. 복분자 딸기도 이렇게 줄기에 분이 묻어있거든요. 약초 중에서 분이 묻어있는 게 대표적인 게 두 가지입니다. 복분자 딸기와 고삼이거든요. 이걸로 구분하셔도 돼요.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고, 여러분 책에는 고삼이라고 안 나와 있고요. 도둑놈의 지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뿌리가 약인데 이 뿌리를 캐보면 지팡이처럼 생겼었나 봐요. 옛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근데 너무 못생겨가지고 도둑놈의 지팡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 주목하세요. 여기 앵두 따먹느라고 지금 주목을 안 하고 있는데 뒤에 가서 손 들고 계세요. 이 고삼이 뿌리를 약으로 쓰는데 우리 어렸을 때 재래식 화장실에 이 뿌리를 넣으면 부더기가 생기지 않는다 해가지고 화장실에 넣었던 약이거든요. 여러분 기억 없으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기억이 있어야 될 나이인데 깡시골에 살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저는 그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고삼의 뿌리를 그렇게 사용했었고 지금도 역시 유기농 농약을 만들 때 이거를 씁니다. 왜냐하면 충을 죽이는 효과가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힌트를 따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외우지 말고 이해를 하시라는 뜻인데요. 고삼이 구더기를 죽이는 데 사용되었고 또 농약으로도 지금 활용되고 있다는 걸 보면 어떤 감염증에 의해서 생기는 피부 질환에도 효과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특히 무좀의 효과가 있고요. 무좀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 사타구니 습진 나올 수 있죠. 여름철에 막 이렇게 피부염 생기잖아요. 그럴 때도 역시 고삼을 달여가지고 먹지 마시고, 자 여러분 주의하세요. 고삼은 먹을 수 있는 약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먹는 걸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실험을 해보면 약간의 독성이 있습니다. 그 독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충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물론 먹어서 우리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는 않지만 그래도 먹는 것보다는 외용제로 사용할 것을 권하는데요. 달여가지고 무좀이 있다면 거기에 이제 발을 담그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또 효과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대대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여자분들 질염이에요. 그러니까 질염이 있을 때 생식기 부위가 가려울 수 있고 그러잖아요. 병원에 가기도 조금 애매하다는 얘기는 부끄럽다라고 생각하시는 이제 젊은 여성분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고삼을 달여가지고 그 물로 좌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삼이 충을 죽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어떤 세균들의 어떤 감염 증상을 없앨 수 있고, 실제로 고삼은 염증을 없애줍니다. 그래서 무좀, 그럼 질염, 그리고 여러 가지 피부염, 그게 아토피가 됐건 또 뭐 햇빛 알러지가 됐건 다른 여러 가지 이제 고생하는 병들 있잖아요. 치료도 잘 안 되고, 이런 피부 질환에 이 고삼을 달여가지고 외용제로 활용하실 것을 권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삼 지금 보니까 주변에서 혹시 보신 것 같으세요? 못 보셨어요? 아카시 나무도 사실은 콩가식물이기 때문에 잎이 비슷하게 생겼죠. 제가 오늘 비교할 게 아카시 나무가 아니고요. 다른 겁니다. 근데 이 고삼을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 양지 바른 곳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이 잘 안 캡니다. 이유는 돈이 안 됩니다. 이게 보약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돈벌이가 안 돼서 잘 안 캐거든요. 여러분 우리 샴푸 만들었죠? 거기에 고삼 들어가지 않았나요? 네. 제가 샴푸 만들 때 고삼을 넣는 이유는 두피에 염증을 없애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야 머리가 덜 빠집니다. 자, 여러분 혹시 샴푸 사용했는데 머리 덜 빠지나요? 덜 빠진다고 지금 얘기하셨어요. 여러분들 지금 시청자 여러분 안 들리시겠지만 비교할 약초를 제가 만나러 가볼게요.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잘 따라오세요. 약초 뭐 안 밟게 하시고, 여기 경희대 본초원이라서 약초들이 되게 많은데 방금 전에 보셨던 고삼과 비교를 해야 될 약초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황기입니다. 황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고삼보다 훨씬 더 유명하죠. 근데 여러분 눈에 보시기에 고삼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파리에서 예.
고3은 지금 엇갈려져 있는데 예. 마주보고 나이. 근데 이제 저 말은 믿거나 말거나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고3이 이렇게 마주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엇갈리 나기도 하지만 마주나는 것도 있어서 그걸로 구분하기는 좀 애매하고요. 가장 큰 구분점 말씀드릴게요. 아까 고3 줄기에 뭐 묻어있다고 그랬죠? 네. 하얀 분이 묻어있잖아요. 여기에는 없고요. 되레 이 황기 줄기는 털이 나 있습니다. 잔털이 나 있어요. 지금 이게 좀 더 크면 더 발달할 텐데 약간 까슬까슬하지 않아요? 예, 이 잔털이 나와 있어요. 이런 걸로 구분하시면 되고요. 고3은 저게 다 자라도 시종일관 녹색입니다. 줄기가요. 근데 황기는 지금은 녹색처럼 보이죠? 나중에 다 자라면요. 붉은 기운이 돕니다. 붉은 기운이 돌면서 잔털이 있다는 게 이제 특징인 거죠. 잎으로 구분하시기에는 웬만큼 눈썰미가 좋은 분 아니면 조금 애매할 수가 있는 게 되게 비슷해 보이고요. 꽃이 펴도 비슷합니다. 꽃 모양도 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는 건 줄기에 있는 그 털과 그 고3의 분, 뭐 이런 걸로 구분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 구분을 하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일하시다 보면은 이거 관심 없어서 금방 잊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럼 마지막 필살기가 있습니다. 뭘까요? 뿌리를 캔다. 캐지 않고 구분할 수 있는 필살기 먹어봐야 됩니다. 황기잎부터 따서 드셔보세요. 황기잎도 지금 쓰다는 반응이 나왔는데 지금 별로 안 쓴다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거 엄청 써요? 안 쓰다는 분이 있고 쓰다는 분이 있어서 자 고3 먹어보실래요? 고3? 아, 고3이 엄청 써요. 이 황기는 별로 안 써. 네. 고3 안 써요? 자, 지금 방송에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원래 고3은 써야 돼요. 많이. 사실 고3은 뿌리부터 잎, 뭐 꽃까지 다 씁니다. 근데 황기는요, 뿌리는 단맛이에요. 완전 단맛이에요. 황기 뿌리는 쓴맛이 전혀 안 섞여 있거든요. 완전 단맛이에요. 그래서 이 맛으로 구분하신 게 좋은데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좀 미각에 문제가 좀 서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하나의 결론이 안 나오고 있는데 고3의 잎은 씁니다. 하지만 황기잎은 물론 좀 쓴맛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고3보다는 쓰지 않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황기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 아주 쉽게 표현을 할게요. 여러분의 방문과 창문을 다 닫아버린다.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게 황기예요. 문을 다 닫아버리면 어떤 효과가 나타납니까? 보온이죠. 여러분이 황기를 먹으면 여러분의 피부나 뭐 여러분이 몸에 있는 구멍을 다 닫아버린다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열이 많이 이제 나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황기는 열이 없는 사람한테 쓰는 건데 이게 땅구멍을 막다 보니까 땀 많이 흐르는 사람도 쓴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몸이 허약한 사람한테 황기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3은 허약한 사람이 아니고 열 있는 사람이죠. 염증 있는 사람이고 황기는 진짜 허약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황기하고 가장 짝이 잘 되는 약이 뭐냐면 인삼이에요. 왜 그러냐면 인삼은 장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열을 넣어주는 거죠. 황기는 문을 닫아가지고 그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두 가지를 같이 쓰면은 효과가 훨씬 더 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삼계탕에 황기도 들어가고 인삼도 들어가고 닭도 들어가는 거죠. 하지만 그 삼계탕은 그런 효과가 없어요. 왜죠? 황기는 1년근 황기를 쓰고 있고요. 인삼도 사실은 많이 돼봤자 2년생일 거. 이건 약효가 없습니다. 그냥 무늬만 황기, 무늬만 인삼이에요. 그래서 삼계탕을 먹었을 때 인삼 한개가 들어가서 좋아하지 마시고 그냥 닭고기 먹었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계탕을 직접 해 드시려면 황기는 몇 년생을 써야 되냐면 최소한 3년근 최소한 3년근을 써야 황기로서 효과가 나오고요. 인삼은 최소한 4년근이에요. 4년근 인삼과 3년근 황기를 구해서 넣어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보약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시청자들한테는 좀 반향을 일으킬 것 같긴 한데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지금 3번의 복날이 남아있잖아요. 앞으로 이 복날에 황기하고 인삼하고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면 여기서 마칠게요. 지금까지 경희대학교 본초원에서 약초교수 조경남이었습니다. 조 교수님 감사합니다. 잠시 광고 나가겠습니다. 저는 조 교수님과 같이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경희사이버대학교 한방건강관리학과 김범정 학과장입니다. 저희 학과는 일반인들이 한방을 배울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일한 전문적인 걸 배우는 곳이고 저희 학과에서는 한약초, 약선, 명상 이 3가지 모두를 배울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과는 4년제 대학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를 졸업해서 대학원도 더 진학할 수 있고 또 관련된 여러 다양한 전공을 할 수 있고요. 저희 학생분들은 평균 연령이 50대 후반으로서 20대부터 80대까지 전 세계 많은 학원인들이 계시고 현재 학생분도 거의 500여 명이 있습니다. 한방에 관심 있고 내 건강 챙기시면서 오래오래 사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모집 중이니 관심 있는 분들 많은 연락 바랍니다.